자, 오늘도 뭐 일주일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우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 용수회담에 안 가겠다고 결국 다들 뭐라고 했는데 결국 불참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예. 1, 2, 3중대 데리고 국민들 상대로 정치소를 걸어도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간다. 그래서 청와대를 안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평가할 만한 일은 아닌데, 예. 요즘에 혼밥이 유행이라고는 하지만은. 혼밥이. 제가 볼 때 좀 더 대접을 받고 싶다는 뜻 아닐까요? 만일에 혼자 불렀으면은 아마 갔을 거예요. 혼자 불렀으면. 안 가는 이유로다가 한미 FTA가 어떻고 이런 여러 가지 말이 안 되는, 명분들 되지만은 그건 진실한 이유는 아닐 것이고, 만일에 이제 혼자 불렀으면 가는데 여러 명 부르는 중에 끼니까 원 오브 댐 싫다. 이렇게 좀 자기 과시. 사실 이게 자기 과시 욕구라는 게 어떤 보면 자기 열등감의 표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열등감에서 벗어나기를 좀 바랍니다. 홍준표 대표 요새 언론 인터뷰를 안 해가지고요. 네. 진심을 물어보고 싶은데 저희가 꼭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열등감에 발랐나요? 발끈하시겠죠. 하지만 꼭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불참을 했고 어제 오늘 가장 핫한 뉴스인 겁니다. 예. 민정수석, 정무수석, 국정상황, 안보실 처음에는 300건 나왔다고 했을 때만 해도 300건이나 나왔어? 종이 몇 장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지금 몇천 건이라고 해요. 이제 네, 거의 최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유전에서 퍼내듯이 문건이 이거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일단 보십니까? 글쎄요, 누가 일부러 이런 이제 수사의 단서가 될 만한 증거들을 갖다가 일부러 남겼다. 처음에는 그랬죠, 처음에는. 예, 그렇게 좀 추측하는 분도 있었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너무 많아요. 예, 민정수석이라고 정무수석에서 동일한 인물이 양쪽 다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국정상황실 안보실에 막 뿌리고 다녔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기획된 것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야반 도주하듯이 황급히 이제 철수하는 상황에서 이런 흔적들을 많이 남긴 게 아닌가. 자기 책상, 자기 캐비넷만 치운 거죠. 그만큼 이 정권이 교체됐다기보다는 정권이 붕괴된 거죠. 붕괴된 정권의 참혹한 흔적이다. 그래서 가재도구도 미처 다 치우지 못하고 가재도구도 치우지 못하고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막판에 불태운다고 불태웠는데 남은 게 있었던 거죠. 그런 거죠. 자기 책상과 자기가 쓰던 캐비넷만 꺼내서 불태우고. 아니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정말 이거 노출되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치우다 보니까 이 정도야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그냥 자포자기하는 하듯이 나온 증거일 수도 있다. 본인이 직접 책임을 질 만한 사안이 있는 문서들을 먼저 머릿속에 떠올렸겠죠. 그런 것들 치우고 나서는 기억이 안 나는 것들은 그냥 어딘가에 있을 텐데 더 버렸거나 아니면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났거나 그랬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유한국당이 청와대가 문건을 공개하는 정치보복을 하고 있는 거다. 놀라운 논리긴 합니다. 정치보복을 하고 있는 거다. 아니 이거는 사실 이 일이 생긴 건 자기들이 문건을 남겼기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기지도 않은 문건을 갖다가 조작했다면은 정치보복일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문건을 남겼으니까 이건 정치보복 이전에 자기들이 정치적 자해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자해 공갈단이라고 있거든. 스스로 자해를 해놓고 당신이 차로 나를 치였다. 이거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문건 남겨서 생긴 일을 가지고 보복을 당했다. 자기들은 전형적인 이 자해 공갈단 수법인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논리긴 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이 여당일 때 집권했을 때 남겨진 문건으로 어떻게 보복을 할 수 있는 건지. 자해쇼. 알겠습니다.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라는 얘기도 초반에 나왔죠. 이게 대통령 기록물법을 실제로 보면요. 대통령 기록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아니면은 사생활에 관련된 어떤 직접적인 내용이 있어서 공개하기 힘들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 어떤 절차를 밟는 게 이제 대통령 그 기록물 지정을 해가지고 지정 기록물을 등재해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공개 안 하도록 하는데 이번에 문서들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메모 같은 건 아직 기록물이 아니거든요. 기록물은 되게 결재를 맡은 문서를 얘기하는데 기록물이 아닌 것도 있고 그다음에 기록물이라 하더라도 지정 기록물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법에서 공개하는 게 원칙인 게 있고요. 그리고 공개하는 방식에 있어서 원본만 공개하지 않는다면은 사본을 검찰에 넘기고 한 거는 다 법에 따른 어떤 절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메모에 그 문서에 혹시 내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걸 걱정하는 사람들이죠.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네, 그런 거죠. 한 200건, 300건이 모르겠는데 몇천 건 나왔다고 하니까 무슨 얘기가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무섭겠죠. 네. 자, 가장 핫한 거는 이 방산비리입니다. 갑자기 터져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막 시작인 것 같은데, 정의당의 김종대 군사 전문가, 네. 군사 전문위원 있죠. 네. 이분이 수리온 뒤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있다고 주장을 하셨어요. 이거 어떤 맥락인지 아십니까? 예, 수리온이라는 한국형 헬기를 갖다가 개발해서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 초기부터 숫자 그 결함과 문제점들이 이제 드러났어요. 드러나고 또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했고 당연히 당시에 그 합수단에서 합동수사단에서 이걸 수사 대상으로 삼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어디까지 보도되는가 하면은 합수단에서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이 수사를 갖다가 멈췄다라는 보도까지 있었거든요. 네. 그럼 그 상부가 누구냐라는 거죠. 김종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상부는 합수단을 통제할 정도의 상부라는 건 청와대를 얘기하는 거고 청와대 안에서는 민정수석실이 이걸 관여했던 것이고 사실 이 한국 카이라고 있습니다. 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인데 이번에 이거 대대적으로 지금 압수수색 당하고 있는 그리고 그렇죠, 예. 그런데 대통령 거기 사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아는 사이 그렇죠. 인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2013년이니까 정권 초기부터 문제가 됐던 비위 사실이 제보가 되기도 하고 이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우병우 수석이 청와대 들어가기 전부터 그러니까 김영한 민정수석이 있을 때부터 사실은 이제 이 여러 가지 의혹이 사실 있는 거예요. 그때 민정수석실에서 조사를 했을 텐데 그 조사가 왜 묵살됐는가 혹은 제대로 이제 파헤쳐지지 않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고 이것이 다 현재 수사 대상이 돼야 되는 거죠. 횡령을 10억대 이상 했는데도 임명되는 것은 사실상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하죠. 네. 그런데도 임명됐다고 목걸이 300만과 가깝다 혹은 안종범 전 수석의 문자를 보면 이제 대통령과 잘 아는 사이인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도 나오고요. 이 방산비리 문제는 현 정부가 처음 꺼낸 건 아닙니다. 방산비리는 정말 이적 행위인 것이고요. 이걸 갖다 수사해야 된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얘기된 거예요. 그전에도 얘기돼요. 항상 얘기됩니다. 항상 얘기됐는데 지금으로 볼 때는 정권 차원에서 은폐하거나 정권 차원에서 이걸 갖다가 감추려는 어떤 비리에 이제 정권 차원에서 비리에 가담하지 않은 이상 일이 이렇게까지 올 수는 없었다는 점에서 방산비리를 척결한 게 아니라 청와대가 방산비리와 함께한 거죠 지금. 협치한 거죠. 방산비리와 협력을 하면서 나라를 통치한 거죠. 방산비리와 협치했다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방산비리와 협치했다는 표현 굉장히 신선하네요. 추경안 얘기가 결국은 핵심이 뭐냐면 공무원을 이번 정부에서 채용하는데 80억을 쓰겠다고 했더니 그거를 삭감해야 된다는 게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어요. 이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사실 이 80억이라는 돈은 그렇게 이번에 전체 예산 규모, 추경 예산 규모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온전하게 통과시켜주기 싫다라고. 뭐라도 손대야 된다는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치 공무원을 갖다가 이렇게 늘리는 것을 갖다가 굉장히 무슨 범죄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소방대원들 보십시오.
그런 필수적인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공무원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어서 오히려 과로로다가 쓰러지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배원도 그렇고요. 집배원도 그렇고요. 진짜 저는 그런 일을 갖다 하루씩 국회의원들한테 시켜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 안 나오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괜한 트집을 잡는 거고, 그 얘기도 뭔가면은 추경에서 빼고, 내년도 본 예산에 넣으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반대하는 것도 신용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본 예산에도 넣으면 결사 반대해야죠. 만약에 절대 안 되는 일이면. 80억이면은 국회가 1년에 쓰고 있는 특수활동비 액수보다 작습니다. 세월호 발견된 문건 중에는 세월호 특조위를 무력화하라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 더 구체적인 내용은 들여다봐야 알겠지만은 아마도 세월호 유가족들, 특조위에 관련된 유가족들이 회식하고 나오다가 이렇게 다른 추격하고 이렇게 시비가 붙은 일이 있었죠. 맞습니다. 국회의원도 관련돼야 되고 그 사건을 갖다 키워라는 뜻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 정부가 정권 안보를 위해서 별짓을 당한 거죠. 시절하고요. 그리고 이걸 하는데 언론을 동원시킨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을 더 좀 파헤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언론한테 어떻게 시킨 건지 도대체. 그렇죠. 어떤 언론이 그러니까 이제 사건을 갖다가 이렇게 크게 이제 부풀리는데 이제 언론과 협치를 또 한 거죠. 저는 정부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거기에 보조를 맞춰주는 언론이 없으면 이게 실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행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언론에게 무엇을 줬으며 무엇을 받았는지. 왜 이거는 언론이 협치를 했는가, 정권과. 그 언론이 청와대를 취재 대상으로 삼을 수는 있지만 이거는 청와대가 언론한테 오더를 한 거란 말이죠. 취재가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실행됐는지 따지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마지막으로 1분밖에 안 남았는데 10분 늦게 오셔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침대를 어떻게 처리할까? 이거 굉장히 화제입니다. 빅뉴스는 아닌데 화제는 화제예요. 이 침대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고급 침대가 남았는데 이게 일반인 쓰기에도 뭐 적절치 않고 대통령이 쓰던 침대인데 그리고 사용 연한이 있다면서요. 그거가 다 지나려면 몇 년 남았는데 아직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곤란해하고 있는데 너무 크기도 하고. 아니 지금 우리가 좀 국가적으로 해야 될 일도 많고 신경 써야 될 일도 많은데 그 침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는 저는 안 될 것 같고요. 일반인들이 화제예요, 근데. 이게 저는 화재로 처리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냥 태워버리면 되죠. 그걸 이제 폐기 처분하는 절차를 밟아가지고 사용기한이 남았다 하더라도 그냥 폐기 그렇잖아. 그거 누가 딱지 붙여서 동사무소에 보내면 되죠. 아니 그게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아니 괜히 또 이상한 사람들이 갖고 와서 또 그걸 또 고가에 또 주고받을 수도 있고. 왜 처리돼요? 화재로 처리합시다. 그러니까 모든 국정상황실 안보실에 막 뿌리고 다녔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기획된 것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야반 도주하듯이 황급히 이제 철수하는 상황에서 이런 흔적들을 많이 남긴 게 아닌가. 자기 책상 자기 캐비넷만 치운 거죠. 그만큼 이 정권이 교체됐다기보다는 정권이 붕괴된 거죠. 붕괴된 정권의 참혹한 흔적이다. 그래서 가재도구도 미처 다 치우지 못하고 가재도구도 치우지 못하고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막판에 불태운다고 불태웠는데 아닌데 요즘에 뭐 혼밥이 유행이라고는 하지만은 제가 볼 때 좀 더 대접을 받고 싶다는 뜻 아닐까요? 만일에 혼자 불렀으면은 아마 갔을 거예요. 혼자 불렀으면. 안 가는 이유로다가 한미 FTA가 어떻고 이런 여러 가지 말이 안 되는 명분들 되지만은 그건 진실한 이유는 아닐 것이고 만일에 이제 혼자 불렀으면 가는데 여러 명 부르는 중에 끼니까 원 오브 댐 싫다. 이렇게 좀 자기 과시. 나왔다고 했을 때만 해도 300건이나 나왔어? 종이 몇 장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지금 몇천 건이라고 해요 이제. 거의 최고를 하고 있습니다.
유전에서 퍼내듯이 문건이. 이거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일단 보십니까? 글쎄요, 누가 일부러 네. 이런 이제 수사의 단서가 될 만한 증거들을 갖다가 일부러 남겼다. 처음에는 그랬죠, 처음에는. 예, 그렇게 좀 추측하는 분도 있었는데, 예. 이게 지금. 그렇게 너무 많아요. 예, 민정수석실하고 정무수석에서 동일한 인물이 양쪽 다 하지는 않아요. 자, 오늘도 일주일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우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 용수회담에 안 가겠다고 결국, 다들 뭐라고 했는데, 결국 불참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예. 1, 2, 3중대 데리고 국민들 상대로 정치소를 벌여도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간다. 그래서 청와대를 안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평가할 만한 일은 사실 이게 자기 가시 욕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기 열등감의 표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열등감에서 벗어나기를 좀 바랍니다. 홍준표 대표 요새 언론 인터뷰를 안 해가지고요. 네. 진심을 물어보고 싶은데 저희가 꼭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혹시 열등감에 발랐나요? 발끈하시겠죠. 지금 꼭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불참을 했고 어제 오늘 가장 핫한 뉴스인 겁니다. 예. 민정수석, 정무수석, 국정상황, 안보실 처음에는 300건